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한나입니다. 치과의사 이한나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이 어느덧 10만 명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한 200~300명 정도 더 있으면 10만 명이 될 것 같은데 뭐 10만 명 된다고 특별한 건 없죠. 실버 버튼을 받겠지만 하지만 제가 처음 채널을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채널을 그만할까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또 10만 명까지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런지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전문가이지만 구독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전문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치과 종사자분들도 댓글을 보면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그냥 치과 전문가는 아니고 치료를 준비하거나 또는 치과에 관한 정보가 궁금해서 또는 관심이 있어서 이 채널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이겠죠. 일반인과 치과 전문가 이렇게 나뉘는데, 그 일반인들을 위한 정보도 필요하고 전문가님들과 서로 제가 뭐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한다기보다는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의논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채널에서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답글을 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서로 많은 오해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구나. 제가 쇼츠를 주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쇼츠는 설명도 없이 짧은 영상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은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냐면요. 제 쇼츠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조금 있으면은 700만 명에 달하는 조회수를 자랑하는 그 해당 영상의 댓글이 제가 또 일부 삭제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한 1000개는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에 대한 답들을 조금 이 영상으로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댓글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댓글 올라온 건데요. Why so yellow? Why so yellow? 왜 노랗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마 이 지금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은 전체적으로 치아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빠진 치아가 되게 많고 남아있는 몇 개의 치아는 충치가 굉장히 심하게 썩어가지고 그 뿌리 안쪽까지 썩어서 이를 다 뽑고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치아까지 그날에 다 완성해서 임시치아까지 완성한 그 영상이 올라간 쇼츠거든요. 근데 거기에 Why so yellow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노랗냐, 치아가 왜 이렇게 노랗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치아 색상은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치아가 하얗죠. 제가 하얗게 하고 싶어서 하얗게 한 거고, 어떤 사람은 하얀 치아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인위적이고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아가 하얗고 깨끗하면은 청결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옷도 다양하게 입는 것처럼 그거는 취향이라서 노란 치아가 나쁘다, 하얀 치아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치아는 이렇게 할 때 임시치아는 임시치아도 약간 밝은 색깔, 노란 색깔 있긴 하지만 임시치아 때는 색깔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대충 비슷한, 평균적인 색상을 가지고 임시치아를 보통 해드리게 되고요. 진짜 보철을 할 때는 환자의 취향에 따라서 밝은 색깔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색깔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나머지 옆에 다른 치아들이 좀 어두운 색깔이라면 어두운 색깔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안 한 것처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Why so yellow에 대한 대답은 그거는 개취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치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영상에서는 임시치아였기 때문에 본인이 보시기에는 약간 노랗게 보였나 본데 더 노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마 터키어 같아요. 왜 이를 끼운 후 나사를 조여서 고정하지 않고 붙였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치과에 관련된 거나 임플란트를 좀 아시는 일반인? 이런 분이 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거는 보철 방법이 다양한데요. 임플란트 그 뼈 속에 들어가는 부분 있죠. 뭐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부르긴 하는데 영어로는 픽스처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뭐 본체, 임플란트 본체라고 보통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뼈 속에 들어가는 본체가 있고 그 위에 본체 위에 꽂히는 지대주라고 어버트먼트라고 해요. 영어로는 어버트먼트가 있고 그 위에 크라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철 그 환자의 그 뼈의 녹은 상태나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철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딱 이게 제일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나사로 왜 안 조이고 붙였나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나사로 조이는가, 그러니까 스크루로 나사로 조이는 걸로 끝나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본체에다가 지대주를 올리고 이렇게 크라운을 붙이는 식으로, 세면으로 붙이는 식으로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를 하게 되니까 임플란트를 많이 심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가격은 임플란트를 몇 개 심느냐로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뭐 4개, 6개 또는 많이 심으면 한 8개. 이 정도로 심어도 이제 보철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심고 보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런데 그럴 때 보통 하는 방식이 스크루 리테인드라고 나사 조이는 방식의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약간 틀니 모양인데 이 아래쪽에 그 틀니 보면은 이가 있고 이를 감싸는 잇몸이 이렇게 길다랗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임플란트에 고정되는 그런 형태의 보철은 그 길다란 부분은 없고 이 치아에다가 잇몸을 조금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언뜻 보면 틀니 치아 같죠. 근데 아래쪽 부분이 없는 그런 덩어리를 제가 이제 자료 영상을 여기 오른쪽이나 왼쪽에 오른쪽? 자료 영상을 왼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주로 많이 끼웁니다. 그래서 나사로 조이는 형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임시치아도 제가 직접 그 맞춤 어버트먼트, 그러니까 맞춤 지대주를 미리 제작을 해 놓고 환자가 수술하는 날 바로 맞춤 지대주를 넣고 그리고 임시치아를 넣는 식으로 세면으로 바로 고정을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임플란트를 조금 심는 게 아니라 원래 자연치아가 있었던 만큼 최대한으로 그 형태를 복원해서 심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주 이유는 이제 즉시 하중이라고 임플란트를 심는 날부터 바로 이렇게 임시치아를 입안에 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임시치아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치아를 뽑고 뭐 임시 틀니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환자도 있지만 임시 틀니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또 틀니를 뺐다 꼈다 할 때 그 이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 얼마나 좀 슬프잖아요. 그래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임플란트 한 개 재료대도 너무 비싸고 임플란트 한 개 뭐 200, 300만 원 한 때도 있었잖아.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전체 입안에 한다 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지만 요즘은 우리 한국 임플란트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브랜드도 너무너무 많고 많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재료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고 또
거기에다가 또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재료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임플란트 심을 때 의사의 약간 노동력만 더 추가가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자연치를 그대로 회복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치가 있었던 자리에 가능하면 다 심는 쪽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뼈가 상태가 안 좋아서 뭐 못 심는 부위가 간혹 생기기도 하는데 뼈가 좋으면 저는 가능하면 심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당일날 임시치아를 해드리는 그 세면으로 고정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은 나사로 조여서 고정하지 않고 붙였나요? 그거는 제가 그런 방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면으로 붙이는 방식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간혹은 환자분의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충분히 못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나사 조이는 형태로 보철을 해드린 환자가 있어요. 그런 분은 보통 1년에 한 케이스, 1년에 한 분 정도 나올까 말까고 대부분의 경우는 맞춤 지대주에다가 지르코니아를 앞니 6개, 어금니 4개, 4개, 뭐 또는 3개, 3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 덩어리로 보통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치아는 이렇게 붙였다가 하나로 다 묶어야 되거든요. 좌우를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야지만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임시치아는 한 덩어리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최종 보철은 이 세 덩어리로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댓글에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세 덩어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아래쪽 턱뼈 같은 경우는 뭐 원하면은 이렇게 이 임플란트의 이 길을 거의 다 맞출 수도 있기도 한데 아래쪽의 턱뼈도 뭐 흡수가 많이 되면 좀 어렵긴 하지만 위 턱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앞니 쪽은 뼈가 되게 얇기도 하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안 생기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서 있거든요. 근데 그 패스라고 길을 맞추려면은 임플란트를 똑바로 심으면 여기 뚫려요, 바로. 그래서 뼈가 이렇게 각도가 져 있으면 뼈 각도 져 있는 대로 뼈 속으로 임플란트를 넣다 보면 이 임플란트 방향이 앞쪽 6개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고 어금니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좋게 보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임플란트가 하나짜리는 나사 구조기 때문에 나사 풀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 풀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음으로 6개, 4개, 4개 또는 6개, 3개, 3개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보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철하는 방식도 또 심플하기도 하고 가장 자연치 모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치료를 끝내고 나면은 마치 치아에다가 그냥 크라운을 입힌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게 그렇게 됩니다. 뭐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 좋다? 세면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좋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뭘로 하나 좋게 하면 되지만 저는 그런 방식을 더 선호한다. 가능하면 그렇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댓글에 질문이 뭘까요? 우리 쭈쭈는 자꾸 제 팔에다가 이 턱을 개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맹꽁아. 지금은 직원들 다 퇴근하고 오후 7시 26분이에요. 제가 한번 계속 이렇게 촬영을 시도는 여러 번 했는데 막상 촬영을 못한 게 혼자 하다 보니까 초점을 못 잡아가지고요. 고생을 했는데 지금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아냈어요. 유튜브 혹시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어려워요. 도와주는 사람 없고 유튜브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물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막은 아들이 도와주지만 그 외의 것은 제가 직접 다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나쁘네요. 4개 또는 6개의 임플란트로 2개의 탈부착식 보철물을 설치할 수 있었고 환자에게 고통과 돈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요 라는 스페인어 질문이 있었네요. 저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보나 봐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외국에서 4개에서 6개, 그러니까 오론 4, 오론 6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4개의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런 보철하는 전체 보철, 오론 4. 그럼 6개를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건 오론 6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격이 제가 전체 거의 치아마다 거의 심어서 보철을 하는 가격에 비해서 결코 싸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치료가
치료 비용을 더 비싸게 받기 위한 거라는 오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사해보면 아시겠죠? 근데 뭐 이 댓글 남긴 분은 짧은 쇼츠 그것만 보고 그렇게 상상하셨나 본데, 저는 30년 가까이 지금 치과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전체 임플란트를 한 지는 25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레 환갑인데 뭐 50대 중반이고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인데 전체 임플란트를 이렇게 25년간 걸쳐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의사가 별로 없는데, 저는 여러 가지 뭐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전체 임플란트를 아주 초창기부터 하게 되었고, 또 운이 좋게 그 최용찬 교수님께 즉시하중을 2000년대 초반부터 배워서 그날 식립하고 그날부터 로딩을 하는, 그날부터 이제 임시치아가 들어가는 그런 치료를 해오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은 굉장히 놀라는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치료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고 실패 케이스가 많았고 환자분들이 힘들어했다면 이 치료가 사라졌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그 치료의 기본 원리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직접 제가 손으로 다 임시치아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장비로 더 좋게 만들기도 하고, 또 모든 과정이 더 디지털로 되면서 더 정밀하게 되고 뭐 더 좋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용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도 좋아졌죠.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해졌고, 치료의 프로세스나 결과는 훨씬 또 좋아졌기 때문에 이 치료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환자분들, 특히 여기 지금 댓글을 다니시는 분은 한국의 상황도 잘 모르고 또 저희 병원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댓글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더 비싸지 않습니다. 뭐 위쪽 아래쪽 다 해도 1,360만 원이면 되고 한쪽 땅도 680이면 되니까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임플란트 2개 가격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환자가 더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글쎄,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아플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픈 거는 한 개를 심어도 엄청 아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고통에 대한 역치가 낮으신 분이고, 전체를 심어도 뭐 그날부터 별로 많이 아프셨죠? 물어보면 괜찮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에 대한 거는 그만큼 자기가 치아가 없을 때 불편하고 힘들었던 게 크셨던 분들은 이 치료를 해서 임시치아가 들어가고 모양이 좋아지고 또 좋아질 거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거를 다 극복해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도 안 아팠다 이 정도는 아니겠죠. 아프긴 아프니까 하루 이틀은 좀 불편하고 아픕니다. 근데 그거를 개수를 뭐 6개 위아래 뭐 6개 오른 6를 한다 치면 위아래 12개를 심는 그 고통이나 위아래 20개를 심는 고통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